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뭐 기사를 통해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직접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몇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사에 나온 내용은 다 사실이 맞다. 점수 차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임명이 된 게 맞다. 근데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기사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디브리핑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한 것 같고, 이거는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 우리가 인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건데, 그 디브리핑을 신청할 수 있어서 그 과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공식 발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까지는 제가 담당자와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 이 캔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수준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그 다음을 좀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월 15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했어요. 다우지수가 0.70, 나스닥 종합은 0.31, S&P 500은 0.50%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2%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미국 증시 움직임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주말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발표된 내용을 묶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중심이 되는 내용은 지금 단 하나예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매도보다 매수가 많을 수 있던 이유도 그렇고, 현재 대체거래소 흐름이 나쁘지 않은 이유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이 1.3%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되었다, 19일날 우리는 서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트럼프 입에서만 나온 말이었다고 하면 신뢰가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가 발표를 하고 이어가지고 파키스탄에서도 곧바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했다 보니까 신뢰가 꽤나 높은 상황으로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날 서명식을 진행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완벽히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 전에 확인을 했던 게 WTI 기준으로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럴당 80달러에서 81달러 사이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80달러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꽤나 급격히 좀 완화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의 중심은 이 종전 합의가 결국은 진행이 되었구나, 이 포인트에서 좀 맞게 흘러가고 있다. 뭐 핵 처리에 대한 문제는 곧바로 뭔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생일날 전에 합의를 만들 것이다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일날에 맞춰가지고 종전 합의는 했고, 핵 협의에 대한 거는 추후 계속 대화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수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곧바로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는 것 같은데, 뭐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거는 없어요. 지금은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분위기가 한번 전환이 되었다, 즉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만 좀 평가가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정말 많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셨겠지만 LG전자가 대표적이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가 만들어낸 유동성 장세, 그리고 그만큼 들어왔던 예탁 잔고가 조금만 시선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도 막 1연상, 2연상은 너무 쉽게 가는 장세다 보니까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 여부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다. 스페이스X 상장 후 관련주들은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은 밀리네요. LG가 힘이 오늘 세네요. LG가 12% 정도 상승하는 그림. 뭐 한미가 되었건 네이버가 되었건 LG가 되었건 그냥 다 팔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기회비용이 아깝다, 스트레스다 말씀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거는 같아요. 수익 중인데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시면은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거에 대해 제가 절대 말릴 수는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계속 홀딩 관점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애초에 매도의 이유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LG가 125%고 한미가 270% 되는데, 애초에 수익률 관점으로 갔으면 이걸 못 먹었어요. 그렇게 수익률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는다, 이런 종목들은. 그거는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이제 종전이 되었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그 다음 시선은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또 회수를 해야 될 거예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관세가 될지 투자가 될지 묶어서일지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질지는 모르겠지만 딱 겹치는 일정이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다 보니까 원전이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슬슬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관련해서 조선과 우리가 좀 엮어본다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포인트에서 좀 더 확대 해석을 지금 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기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과 미국을 엮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국방력에 대해 본다고 했을 때에도, 즉 미국의 뭐 핵잠수함이 되었건 뭐 항공모함이 되었건 국방력에 대해 본다고 했을 때에도 돌아오는 배들에 대한 MRO도 있을 거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새로운 선박을 수주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은 2027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의제를 두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수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하자. 다른 나라에서 건조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건조함으로써 기술 보안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미국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동이 국내 증시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최근까지는 외국인들은 항상 파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동이랑 증시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보긴 애매했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늘어났죠. 일단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에 외국인이 갑자기 금요일날 들어왔다. 조단위로. 그래서 이건 옵션 만기일 이후 전략으로서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코스피 매동을 봐도 11거래일 만에 들어온 건데 이게 11거래일이 사실상 애매해요. 왜냐면은 5월 27일, 5월 26일 들어온 게 다 합해서 1,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24거래일 동안 지지부진한 관심을 보이다가 갑자기 관심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 따른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지, 게다가 이번 주는 또 통화정책 회의가 일본도 있지만 미국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